지금도 돈바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포성이 들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6주 이상 지속된 러시아의 공격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막엔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비공개적으로 탱크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개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보낸 적은 있었지만 탱크를 지원한 적은 없었는데요. 실제 미국은 지난달 13일 2,400억 원 규모 대전차 제블린, 대공 스팅어 미사일 등의 지원을 승인했지만 이 안에는 탱크나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독일도 대전차 무기 지원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으나 역시 탱크나 전투기 등은 빠져 있었고, 이는 영국, 에스토니아 등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는 한때 자국이 소유한 미그 29기 전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자국의 공군 공백을 미국의 F-16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참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면서 확전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국가들과 별개로 체코는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했는데요.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탱크는 구소련이 설계한 탱크를 개량한 T-72M 10여 대입니다. 게다가 소련이 개발한 수륙량형 보병 전투차 BMP-1과 곡사포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하죠. 체코는 탱크 지원뿐 아니라 슬로바키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에 위치한 군사시설에서 각종 군사장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는 북쪽으로 폴란드,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다소 떨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탱크나 군사장비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슬로바키아나 폴란드를 거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군사장비 정비 지원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 무기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뿐 아니라 전투 중 포획한 러시아 무기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 탱크 176대와 기갑 전투 차량 116대, 보병 전투차 149대 등을 납포했고, 최근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철수하면서 버려진 무기들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돼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전쟁에서 유리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비공식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주기 전 지난 15일 체코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국 총리가 함께 러시아군의 포탄이 날아드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던 것인데요. 동유럽 국가 정상들의 깜짝 방문은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5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자신과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폴란드 부총리,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가 함께 키이우에 왔다며 함께 둥근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들과 함께 앉아서 당국자들의 전쟁 상황 브리핑을 받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들의 방문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 증거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키이우 방문은 며칠 동안 준비된 것이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비밀리 추진됐다고 AP통신이 폴란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 국경에서 함께 기차로 7시간 이상 여행해 키이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방문을 함께 추진한 구체적인 경위와 여행 경로 등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들의 방문은 러시아군이 최근 며칠 사이 키이우와 주변 도시에 대한 폭격과 공세를 강화하며 키이우 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공식 탱크 지원의 상황과 앞으로 어떤 무기들을 요청할지 회의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자리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사들였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K9 벨트를 구축한 국가들에게 최소 1만 대의 한국산 전차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체코에서 152mm 다나 자주포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한국 155mm K9보다 성능이 뒤처진다는 사실을 세 국가는 알기에 러시아군을 방어하려면 한국의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탱크를 지원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전차들 사이에 한국의 탱크 K2 흑표가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의 전차 기술력을 알아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어 폴란드,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과거 냉전 시절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연대감이 더욱 각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코는 소련에 대한 악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체코슬로바키아는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받았습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서 체코인들은 소련과의 전쟁에 강제로 참전했는데요.
소련과의 전쟁에서 체코인들은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소련군은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던 체코슬로바키아로 진격했고, 체코슬로바키아 내에서 나치 독일군을 몰아냈지만 다른 중유럽 국가들과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도 소련의 위송국이 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의 위송국가가 된 이후 체코인들은 소련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됐는데요. 1960년대에는 자유화 운동을 벌이다가 침공을 당하는 등 소련에 대해선 반감이 더더욱 커졌고, 현재도 구소련 러시아와 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결국 체코가 우크라이나에게 전폭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체코 러시아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인접국 모두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우크라이나에 온갖 무기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전쟁으로 푸틴은 잃을 게 참 많아 보입니다. 하루빨리 팬티 벗고 항복을 선언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